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큰 하방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살아난 건데요. 우리 시장은 0.8% 떨어진 19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살펴보시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 겹친 데다가 미중 무역 갈등 증폭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특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확실하게 올라와주고 내려갈 때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0.1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면서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세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122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20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8.49%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트지와 아이온체인이 0%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에어드란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88% 상승한 354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리플과 라이트코인, 이오스가 전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라이트코인이 3.43% 상승한 54,237원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주식 잔소리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정재훈 전문위원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고민 상담 시간이 진행이 되죠. 전화번호와 문자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저희한테 적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저녁 10시에도 상담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유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 외에도 그리고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 리딩도 해보고 또 종목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 카톡방 참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5월 17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공부를 해보시고 이 공부한 거 토대로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17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이 인크로스,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이 좀 높아요. 7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70% 비중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25,000원에. 안 봐도 비디오 이번 초보분이세요. 70%를 한 방에 살만한 그런 투자자는 없을 거예요.
올라갈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인크로스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죠. ICT 사업도 하고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너무나 큰 비중을 한 방에 고점권역에 매수를 했던 그 부분들이 시행착오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종목 반등 나와줘야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2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겁니다. 2만 1,000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비중을 좀 대폭 줄이세요. 끊었다가 다시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때 그때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비중 한꺼번에 이렇게 확 매수하는 그런 방법은 좋지가 않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이 크면은 수익이 날 때도 많이 나겠지만 또 손실이 날 때도 손실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7632님이 보내주셨고 매수가 종목명이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매수가가 2,4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2,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20%. 뭐 히토리 관련 종목분들 뭐 이런 부분들 테마가 좀 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내일 정도 오늘 장 막판에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짧게 단기적으로 한 2만 원이란다. 2,600원대까지가 기본적인 저항 자리대예요. 이 2만이래. 계속 2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600원이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인 2,800원에서 3,000원 자리대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히토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글로벌 시장 성격상에 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는 전화로 상담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답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연결이 참 힘드네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ICD. ICD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7,000원에 비중 20%. 17,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이 종목 또 정재훈 전문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냐고요? 아버님. 자, ICD 1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전화 지금 주고받고가 안 되니까 그렇지. 끊어버렸어요, 그냥. ICD 뭐 문자 상담처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목표치 일단 어제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어요. 오늘 실적 발표했죠? 괜찮게 나왔어요. 리포트도 나왔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 고점을 맞고 나서 한번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8,000원 자리대가 저항이 자리대가 부딪힐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그 정도 부분에서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앞자리 숫자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하던가 챙기면서 보든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도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좋은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LG 어떤 종목? 이노텍. 네, LG 이노텍 LG 이노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5천 원에 샀는데 네, 13만 좀 5천 내려오네. 원에 얼마나 사셨어요? 10%를 10% 사셨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반에는 또 굉장히 잘 갔던 건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정재훈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정도? 네. 그래도 근데 이거 가더니 또 안 가네 또. 에? 올라가더니 또 소송 받는데 이거 어떻게 돼? 그래서- 불안합니까? 확 던지고 싶지 않아요? 네? 불안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래요. 매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머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2달 봤지요. 두 가지 같이? 네. 이게 꼭 어중간하게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이 두 가지를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매수하신 이유는요, 어머니? 그거 뭐 이래 좋다 하더라고요. 두루두루 좋다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그 나오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오는 사람이? 모르겠어 지나가다 들었어요. 지나가다 들으셨어요? 그럼 지나가다 들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야죠. 이거 왜 저한테 근데- 물어보셨어요? 근데 어? 어디 들은지 모르지. 저도 이 종목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자, 어머니 팔아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지요. 그냥 여러 가지 다 뭐 카메라 뭐 핸드폰 좋고 좋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잘못 샀네? 어머니, 네. 이 회사가 보면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 납품을 하죠, 어머니? 모르겠어요. 이게 애플이 아시죠, 어머니? 애플 알죠? 네. 여기에다 납품을 해요. 네. 근데 처음에는 LG이노텍이 주가가 좀 밀렸던 게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새로운 아이폰 출시가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출시를 할 거예요. 공장도 다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러면 이제 LG이노텍의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도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예상대로 주가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머님이 13만 5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보니까 네. 올라가는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 그죠? 거예요. 좀 고점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잘 하셨어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매수를 하셨던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11만 원이나 뭐 그 정도가 됐으면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유가 네, 있었을 것 근데 같은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좀 짧게 네.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네. 13만 원 이하권역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비중이 10%시란 말이에요. 네. 자, 어머니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한 2달 봤죠, 그냥. 한 2달 봤어요. 한 2달 보셨어요? 네. 어디에서 중기라고 하지 마시고 단기예요, 어머니. 네. 자, 단기로 보게 되면 일단 어머니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찼어요. 어머니. 오늘이 좀 단기 고점 자리대에 부딪히는 자리대예요. 네.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요 자리대 매물 소화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내일 전략은 이게 다시 오늘 종가 14만 3천 원이잖아요. 네. 고정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한 14만 7천 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챙기세요, 절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절반 챙기고 나머지만 조금 더 봐보세요. 네. 14만 원 되면요? 응? 14만 7천 원요? 14만 7천 원에서 네. 15만 원 고원절이 되면 절반 정도 챙기세요, 어머니. 네, 챙겨야 되나? 예, 알았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1차 목표가쯤 올라오면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 꼭 수익 실현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라운 시큐어 비중 100%에 3,500원이요. 네, 라온 시큐어고 100%라고 비중을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가가 3,50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꽤 큽니다. 이런 종목들도 고민 많으실 텐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셨네요. 예. 원샷 원킬 한 방에 팍. 맞죠? 네.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주린이라고 하죠? 예. 그죠? 요즘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예. 짧게 몇 프로 먹고 나오려고 들어가신 거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왜 사셨을까요?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 보안회사인지 알고 있어요. 뭐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생체 인증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생체 인증 기업이라고 보안. 들으셨어요. 보안주죠, 네. 보안주. 예. 아, 최근에 올랐던 이슈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예전에 이제 인증서로 접속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네. 라운 시큐어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라운 시큐어가 최근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IT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보안은 필수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하필 3,500원일까요? 매수하신 게. 늦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딱 기다렸다가 원래 오늘 좀 저점 있으면 매수를 하려 했는데 딱 타점이 딱 3,500원을 뚫어주고 이제 더 올라갈지 4,000원을 목표가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마침내 그때가 딱 타이밍이 돌파를 하길래 딱 올라올 줄 알고 팔았는데 딱 샀는데 그거를 그때 실수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정고점 돌파해서 전 또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또 공부는 좀 하셨네? 정고점 돌파하면은 이렇게 매수하는 거? 예? 예. 매수했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생각도 안 했고. 예. 그죠? 예. 두 번째, 한 방에 원샷 원킬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방에. 그거는 한 방에 사버렸어요. 그때 빠르게 가는 바람에 뭐 한다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 가는 김에 저는 아니 주식을 실시간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녹화 방송처럼 뭐 녹화해놓고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이죠? 예, 그렇죠. 그 회사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근데 내일 회사에 전화해서 일은 안 하고 주식한다고 얘기하게. 자, 일단은 긴 관점에서 봤다라면 괜찮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일부 조금 먹고 매도하실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비중 조절을 실패를 했어요. 단기로 했던데 이 대응 전혀 안 했고 비중도 원샷 원킬로 했고요. 그죠? 한 방에.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주가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것 같다라는 그 전략적인 부분들 혹시 세우셨어요? 그것도 일단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짧게 먹고 나올 생각에. 그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딱 보니까 오늘 딱 이 고점 자리대, 이 윗꼬리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따라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를 생각을 안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목표치가 일단 도달을 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나간 과거를 보게 되면 이 자리대에 뭐가 많아요? 네. 이 자리대에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만 봤으니까 짧게만 보니까 아 정고점 자리 넘어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확 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과거의 차트들을 보더라도 저항 자리 때 매물 자리 때가 되게 많은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차트를 좁게도 보지만 넓게도 봐야 되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네. 아시겠죠? 그다음에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할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보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으로 접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매출은 괜찮은데 응? 매출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기관 쪽, 투신 쪽, 기관 쪽에서 양매수 들어왔다가 오늘 다 때렸네요, 보니까. 그죠? 네.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일단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실적은 그래도 나오는 회사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적은 나오죠? 네. 실적은 나오는데 그다지 뭐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저평가가 돼 있고 뭐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내일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것 같네요. 네. 내일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 친구의 특성이 뭐냐면 실적이 징그럽게 안 나오다가 연말에 4분기 때 다 집중돼서 나와요. 네. 요 분기 실적 보면 네. 분기 실적 보게 되면 4분기 때 다 몰려 나오잖아요. 네.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에 왕창. 똑같이 이렇게. 그죠? 예. 이런 것도 몰랐죠? 예. 그냥 오로지 차트만 봤단 말이에요. 차트는 보는 거는 좋은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고 어떻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3,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5% 정도 손실일 거예요. 예.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내일이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 3,300원 깨지면 예. 아마 3,200원, 아마 빠지게 한 3,200원? 3,150원? 그 자리 때까지 밀릴 거예요.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왜 갑자기 목소리가 들어가요? 빠질 것 같으니까 겁나서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매수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1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3,150원, 그 중반까지.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예. 아마 매수가 부근? 그 정도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예. 욕심 갖지 말고 100% 비중이죠? 예. 거기서 80% 정리하세요. 손실 없이. 아시겠어요? 그게 내일 올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3,500 매수가 부근으로 그냥 80% 이상 줄이세요. 3,500원 부근 그냥 거기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3,8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 좀 보시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매수는 분할 매수예요. 주식 초보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번 시청자분께서 또 주린이 분이셔서 또 친절하게 차트 보시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하이마트요. 롯데하이마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0원에 15%요. 36,000원에 15%. 이전에 네. 한번 전화 주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금- 롯데하이마트 네네. 상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네. 또 추가적으로 대응해 볼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물건 하이마트에서 사신다고 그랬나요?
네. 뭐 최근에 뭐 하이마트에서 뭐 사신 거 없으세요? 요 최근에는 없어요. 아, 그래서 못 올랐나 보다. 아니 저기 대표님이요 2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통화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예. 다행이지. 올라가고. 아니 다행이죠. 어머니 빠지길 바랬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확 빠져갖고 2만 원도 깨고 막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 그럼 더 추가 매수 왕창 해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데. 자, 일단 어머니 그래도 이게 한마디가 더 올라갔는데. 네. 지금 보면 얘가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어머니. 네. 요번에 했다. 장 끝나고 했네요. 네. 1분기 영업이익 19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 감소했네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일단 뭐 오늘 기관 쪽, 외국인 쪽 일부 매도 났고 연기금 좀 차익 나왔는데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 조정을 조금 받아요? 만약에 이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지금 분기 실적이 잠깐만요. 161억 영업이익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네. 161억을 예상을 했는데 195억 나왔고 160억.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 네. 그럼 좀 더 가져가세요. 추매 타이밍은 못할 것 같고. 어디에서 추가 매수해요? 추가 매수 못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추가 매수를 되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15% 비중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면 15%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렇게 해버렸는데 주가가 종목이 더 빠져버리게 되면, 네. 그때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깨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선호적으로 보는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네. 한 3만 1,000원짜리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아, 3만 그러면 만약에 네. 매수를 한다라면 네. 추가 매수를 한다라면 뭐 24,000원에서 네. 한 23,000원? 아, 그 사이에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 기회가 준다면 매수를 해서 3만 1,000원짜리대에 최소한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은 매도하고 다음 기회를 또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23,000원에서 24,000원. 그 사이에.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매수하신 단가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평균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네. 3만 원 정도가 될 거면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올 수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먼저 대응을 하세요. 네,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죠? 글쎄요. 전 조정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중립이에요, 지금 상황에. 아, 예. 예.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대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네,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대응법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수익 실현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V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저희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 언제 얼마에 사셨어요? 69,200원. 69,2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한 10% 돼요. 10% 사신 지 예, 좀 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어떻게 대응해 볼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LG전자 올해 연초에 사셨어요? 작년에 사셨어요? 예, 올해 연초에 샀어요. 올해 연초에? 예. LG전자 참 좋은 회사예요. 예. 그죠? 예,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게 많이 밀렸어요. 코로나 예, 이슈도 예.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예, 예. 근데 최근에 보면 대형주들이 힘을 다 못 쓰고 있죠. 예. LG전자 똑같아요. 예. 가전 쪽이 백색가전 쪽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예. 휴대폰이나 이런 쪽은 조금 약해요. 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전제품 판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예. 그럼 여기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뭐 한 5만 원에서 하단은 5만 원, 상단은 제가 봤을 때 한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원? 뭐 그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매물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아버님 이게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예, 예, 여유 있게 좀 봤죠.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일단 보유하시다가 예, 예. 6만 원까지 올라오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예. 만약에 5만 원이 깨지잖아요. 예, 예. 그래도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아시겠죠? 일단 보유해, 예.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1611, 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KMW. KMW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4번에 걸쳐 매집해서 네. 지금 평당가가 6만 1,000원에 네. 40%입니다. 6만 1,000원에 40%면은 매집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낮아진 매수가인가요? 예, 계속 낮춰왔어요. 그럼 원래는 매수를 조금 더 해갖고 높게 4번에. 사셨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 크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그래도 40%를 매수하는데 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10% 이렇게 계속. 일단은 매수는 뭐 분할 매수는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네. 처음 매수한 날이 4월 달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매수하고 네, 매수하고 4월 매수하고 했다가 한 오늘이나 어저께도 추매했을 것 같은데? 네, 네, 매수. 그죠? 네. 일단은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는 참 좋아요. 네. 근데 그 매수를 네. 조금 빠졌다고 해서 10% 매수하고 조금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매수하고 손실이 좀 커지니까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셨을 때 보니까. 네. 그건 그다지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버님. 네. 분할 매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준은 좋은데 네. 좀 이 러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이거를 매수했는 거는 네. KMW를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나 뭘 봐도 이렇게 될 업종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모르고 있는 무슨 게 있나 싶어서 고견을 좀 듣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많이 이게 이렇게 빠질 주식이 아닌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뭐 좀 모르는 것이 있는지. 글쎄요. 1분기 실적이 66억 나왔어요. 네. 예상치가 예상치보다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실적 줄 거다 막 했는데 뚜껑 띵 열어보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온 애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실적 잘 나온 애들이 팍팍 갔어요? 네, 맞죠. 실적 잘 나온 애들이 팍팍 갔어요. 그죠? 네. 안 나왔으니까 못 간 거고. 두 번째, 결국 실망 매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KMW는 네. 1분기 때가 저점으로 기록을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이 쭉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에는 뭐 여기에 40% 갖고 있다라면 이 자리대는 충분히 넘어서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이 전고점 자리대는.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여기에서부터 10,000원부터 80,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크게. 네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까? 저는 못 간다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무슨 상승이요? 요 바닥을 찍고 이만큼 상승했잖아요. 65,000원까지. 네네네. 4만 원에서 네. 6만 원대까지 한 차례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상승을 하게 되면 쉬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올랐어요. 그죠? 네네. 하나, 둘, 셋으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요 상승에 따른 조정이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치고 나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기간대까지 기다리셔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럼 5월달이니까 5월달 넘어가고 6월달. 6월달에 되게 되면 어닝 시즌 기대감 슬슬 나올 거고 거기에서 2분기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함께 정부에서 5G 투자를 많이 하네, 뭐하네, 땡겨서 하네,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고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고 뭐하고 할 거고 그럼 뭐 바닥 다지고 움직여서 정고점 돌파 시도 나오겠죠. 그때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 종목의 경우는 또 앞으로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지금부터는 스피드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XINC를 매수하셨어요. 1,900원에 20%. 1,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매수해서 좀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타협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못 찾으셨네요. 한 번 더 상승의 흐름들, 반등의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반등의 시도가 나오게 되면 1,600원대? 1,600원대 오게 되면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이에요. 화일약품을 매수를 하는 단가가 8,990원이에요. 8,9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일단 잘 하셨어요. 8,990원, 거의 9,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는 잘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는 시젠 마냥 치고 갈 거냐 아니면 시젠의 반대로 죽을 거냐 요거예요. 그럼 요 저점 자리 때 깨지면 안 돼요. 요거 저점 자리 때 8,700원짜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는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요 깨지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11,000원짜리 때까지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11,000원 언저리? 한 1,500원에서 11,000원? 그 정도까지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정고점 돌파 신호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93,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9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겠죠? 뭐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어저께 꼭지에 매수하셨나? 그건 아닐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고점 자리 때, 이 자리 때까지는 좀 보는 거고요. 너무 비싸게 매수했어요. 비싸게 매수하면 안 되는데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상승하게 되면 지금 너무 추격 매수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98,000원 위로부터는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고캔바이오예요. 레고캔바이오를 93,000원에 53,600원에 매수하셨네요. 53,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밀려 내려왔는데 시가가 1% 빠져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양매도 나왔고 외국인도 양매도 나왔는데 이거 대응 못 하신 것 같네요. 이거 내일 저점 깨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나오게 되면 58,000원대 위로 하게 되면 챙겨가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조정 또 받을 수 있어요. 더 다음입니다. HLB예요. HLB를 매수하셨는데 102,500원이에요. 10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뭐 별다른 재료나 뭐 이런 부분도 글쎄요. 이건 비추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추세 구간으로. 상단 자리 때 한 115,000원? 하단 자리 때 78,000원인데 그 중간 부분인 9만원대 초반 자리 때 지지하는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11만원 넘어가게 되면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이번부터는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님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이 지금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5님이시고요. 종목명의 시젠. 와우. 매수가가 91,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이 종목 상한가 같고 오늘 진단키트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 화일약품하고 차트의 모양새는 비슷해요. 근데 시제는 화일약품 밀렸고 시제는 반대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아마 요 얘기를 계속 해드렸을 거예요. 음봉 나왔을 때, 밀렸을 때 21선 기준으로 놓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일단 매수 타이밍 잘 하셨어요. 비중 30%도 그다지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분봉 잠깐 좀 쪼개볼게요. 분봉을 쪼개보게 되면 이 과거의 고점 자리대를 보게 되면 한 14만 원 언저리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대 한 13만 5천 원 자리대예요. 13만 5천 원 자리대인데 요게 2차 파동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거래량 자체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베팅이 들어간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매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해서 13만 5천 원 위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3분의 1 정도만 챙겨놓고 나머지만 추세 꺾일 때까지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도 후 수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챙겨가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골프존이요. 골프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20%고요. 55,000원. 55,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V자형 그리면서 올라오곤 있지만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골프 좀 치세요? 골프 어머니 골프. 네, 근데 이게 지금 전화가 잘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서울경제 얘기해서 당장 바꾸라고 할게요. 네. 골프 좀 치세요, 골프? 관심은 많아요. 관심 많으세요? 어머니 좀 다니셨어야 돼. 그래야 이게 또 올라가지. 어머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5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뭐 지난주 금요일? 예. 어버이날에. 맞아요? 했어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이 과거의 이 저항 라인 때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네. 어머니 단기적으로 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목표가를 크게 잡아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네. 한 58,000원? 그 정도 오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오르긴 하겠죠, 지금. 응? 오르기는 하겠죠. 올랐으면 좋겠어요. 않겠죠. 저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올라주면 일단 챙기고 보세요. 시장이 좀 뒤숭숭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좀 욕심 크게 부리지 말고 좀 챙기면서 좀 보세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고요.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듣고 싶은 잔소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장이 좀 전에 뒤숭숭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종목하고 그저께 종목 그 두 종목을
제 오픈 채팅방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이유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 또 걱정을 할까봐.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무조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서 종목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초보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저께 공개 방송 해드렸을 거예요. 서울경제에서 공개 방송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여기 방송에 좀 짧게 얘기할 부분들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물어보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과 매수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시세의 차익을 노리고서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싸게. 그러면 어떠한 관식으로 하겠냐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로. 그리고 10%를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 10%도 쪼개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수를 좀 갖다 놓고 봅시다. 최근에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여기서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면 매수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추가 매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들이 각각 이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이 이평선들이. 그러면 5일선 부분까지 이렇게 눌러 내려오게 되면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매수를 하고 5일선을 매수를 했는데 더 밀려서 11선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지 그냥 호가창만 보고서 이게 여기서 지지가 될 것 같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그건 전략적인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때, 그러니까 즉 주가가 밀리게 되면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저항 자리대를 보게 되면 캔들의 저항이 있고요.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의 저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보고 있으니까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자리대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61선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위에서 내려오고서 이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 어디서 챙기고 나올까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1선이 다시 이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요 자리대가 그럼 지지 라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에서 밀리게 되면 그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 121선 자리대와 241선 여기가 또 저항이 되겠죠. 그럼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생각해야지 따라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 특히나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호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호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 라인대를 설정을 하고 그 자리대에서 분할 매수로 잡아가는 전략이 좀 좋은 것 같고, 분할 매수는 오늘 하루에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 하루도 다 끝낼 수도 있지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투자 기간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접근의 방식의 차이니까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좋은 상황들이고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란다. 이 얘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샘플러스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이런 것도 일요일 날 이제 초보분들 대충 기초적인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이따가 이제 CG 나올 거니까 그거 좀 잘 참고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식사하시고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서는요, 이평선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상담 이렇게 오래 해주시고 또 강의까지 해주신 정재훈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가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일요일 5월 17일 일요일 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주식 초보를 위해서 또 이렇게 꿀팁들, 아주 중요한 정보들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녁 챙겨 드시고 이 방송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